2차 종합반 개별 상담 공유해드립니다. 오늘 친구가 그거는 얘기해도 돼요? 군대인 거? 아, 예. 제가 미리 얘기하고 허락받는 스타일이어서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지금 가만히 있어보면 군대에서 1차는 다 합격한 예, 거고 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군대에서 1차를 다 합격했는데 정말 대단한 게 요즘에 군대에서 아예 1차 합격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들어가서 군대에서 보조금 줘갖고 보조금으로 제 수업 듣고 1차까지 합격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거 참 어려운 건데 대단합니다. 그 보직이 뭐였어요? 보직이 이제 근데 잠깐만. 카투사여가지고. 나한테 그 얘기했던 예. 카투사인가? 여기가 이제 음성이니까. 예. 이 친구 카투사래요. 근데 카투사가 제가 알기로도 그 야간 쪼가 없으면 저녁에 그냥 좀 자유 시간이 많은 것 같더라고. 예, 그쵸. 그런 거죠? 그 터치를 아예 안 해가지고 그쵸. 늦게 자도. 그리고 가만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전 점호도 없어요? 예, 오전 점호는 이제 어. 평상시 근무에서는 있는데, 평상시 근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약간 헌병 직무 때문에. 카투사 헌병이었어요? 예, 헌병이었어서 그 직무마다 다른데 아침 보통 그냥 카투사를 가게 되면은 네. 이제 보통 아침 6시 반에 모여서 운동하고 점호해요? 그리고 응. 들어가고 저녁 점호 그냥 10분 정도 하고 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개별방이 있어가지고. 개별방 근데 그 흑인하고 같이 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혼자 방이에요? 카투사 혼자 쓸 수도 있고 카투사 같은 병사인데도? 동기들끼리 또 두 명이서 쓸 수도 있고. 미군하고 그런 쓰는 게 아니었어요?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음. 그런 경우는 약간 좀 드물어서. 그래서 제가 들은 거는 이제 미군이 나가라고 여친구 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거 옛날에. 그거 옛날에요? 예. 요새는 약간 배려해가지고. 제가 저는 06군번이거든요. 몇 군번이에요? 20일. 뭐 10년 지났으니까 세월이 뭐 다르겠지. 하여튼 카투사만이 아니고 일반 그 육군도 있었고요, 공군 있었고요, 공군은 진짜 시간 많다고 해군은 아직 못 들었는데 육군, 공군 네. 있었어요. 해군도 아마 시간 많을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1차를 아예 군대에서 합격을 했고요. 지금도 군인 신분인데 2차 종합반 상태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듣고 오늘 상담만 한번 왔는데요. 아까 뭐 물어봤더라? 이제 보고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GS 약간 보고 쓰는 거. 약간은 회의감이 들어서. 네. 그 동차 때는 GS 수업을 오셔서 제 기본서 아니면 사례지 핸드북 둘 중에 하나를 오픈북으로 보고 쓰는 겁니다. 제가 GS 때 문제랑 목차를 같이 드려요. 그러면 목차 빈칸 채우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는 거냐면 기본서를 메인 책으로 잡을지, 사례지 핸드북을 메인 책으로 잡을지, 그 다음에 각 책에 혹시 메인 책으로 잡은 것 중에 좀 비어있는 내용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쓰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가 이 책 오픈북으로 괜찮고 여기만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겠다는 느낌을 GS에서 받는 거예요. 받고 GS가 끝나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제 답안지로 외워야 되고요. 쓴 답안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제 답안지로 외우는 거고, 쓰는 건 목적의식이 딱 거기까지, 내 메인 책을 뭘로 할지. 그래서 이 책을 다 외우면 내가 시험장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책 선정 목적으로 써보면 돼요. 책 선정만 끝났으면 그래? 네. 책 선정 끝났으면 그냥 계속 목차 흐름에 따라서 쓰는 연습해보고 목차 빈칸 채우기 하면 그 목차 흐름이 그래도 익숙해지거든요. 그걸 하고 항상 수업 끝날 때마다 제 답안지로 외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전 GS도 비슷하게. 근데 실전 GS도 책 보고 쓰면 2시간 동안 50점도 못 쓸 거예요. 한 40점 교수님 때도 갔다 왔어요? 약간 그런 느낌 있어가지고. 교수님 GS는 어떻게 휴가 내고 갔다 왔어요? 예, 지금 말년휴가 중이어가지고. 그래요. 지금도 잘했어요. 외박이어서. 그래서 기초 GS는 한 30점 정도 쓸 거고 실전 GS는 한 40점, 50점 이 정도 쓸 건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와서 한번 빈칸 채우기 하는 게 다 큰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빈칸 채우기 끝나면은 바로 제 답안지로 외우고, 자기가 써보려고 하다가 제 답안지를 처음부터 외우는 것보다 좀 더 잘 외워질 거예요. GS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동차분들. 그 목적의식은 나한테 맞는 책 선정, 그 다음에 그게 끝났으면은 GS 끝나면 무조건 쌩암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외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책 없이 하는 거죠. 근데
동차는 끝까지 책 없이는 못 쓸 거예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웬만하면. 물리적 시간이 안 돼요. 근데 기득 때는 원래 제가 원했던 거는 기득 친구들은 우리가 지금 기득하고 동차하고 해서 2차 종합반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동차 빼고 나머지 친구들이 기득반인데 기득 친구들은 제가 작년 12월까지 외우라고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안 보고 써야지. 그러니까 동차 친구들도 올해 합격하면은 뭐 상관없는 거고요. 혹시 뭐 안 돼서 기득을 준비하게 되면 올해 12월까지는 그 자기가 선정한 메인책 딸딸딸딸 다 외워야 돼. 근데 이거를 끝까지 안 해온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해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 2차는 안 이제 돼. 안 나가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상표법도. 여러분, 제가 1차는 계속 이해하라고 했는데요. 안 돼, 2차는 완벽하게 외우는 거예요. 딸딸딸딸 외워야 돼. 그래, 그 다음에 또. 그래서 하나 더. 그래서 동차는 시간이 없어서 기초 GS, 실전 GS 외우고, 그 다음에 사례집 핸드북도 다 못 외워. 그거는 사례 강의를 들으면 사례 강의에서 했던 거, 사례 강의 제가 컴팩트하게 했거든요. 지겹지 않게. 그 나갔던 것만 외우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동차는. 또 질문 있어요? 그 외에는 없었어요. 예. 약간 그 보고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불안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맨날 이제 시간 내에 쓰지도 못하고 네. 이런 걸 보고 쓰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네, 약간 그게 조금. 맞아, 처음에 다 그 생각하는데 그런 연습도 안 하면 더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다 밑거름이 됩니다. 네, 또 저 다른 친구들 상담 내용이 있으면은 비슷한 고민들 하실 거니까 공유 드리겠습니다. 개별 질문 또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지 핸드북에는 판례를 요약해서 2줄 미만으로 해놨는데 사실 첫 번째는 짧게 해서 외우기 편하게 하려고 한 게 사실 취지긴 해요. 너무 길면 외우기가 힘드니까. 그게 첫 번째 취지고, 두 번째는 제 답안의 목표는 16페이지 안에 60점 받기입니다. 요즘에 친구들이 21페이지 쓰고 오던데 이건 비공식적인 건데 많이 쓴다고 점수가 더 올라가질 않아요. 교수님들 채점할 때 많이 쓰면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도 좀 존재합니다. 채점이 아무래도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유쾌한 작업은 아니거든요. 16페이지 안에서 60점 받는 게 가장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줄인 것도 있어요. 더 길게 쓰면 16페이지 오버되고 안 맞아, 100점당 그 균형이. 그런 두 가지 취지에서 사례지 핸드북은 판결문들을 정답 위주로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 정답 위주로. 원문 보시고 싶은 분들은 판례노트 핸드북 보시면서 요지만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쓰셔도 돼요. 사례지 핸드북 참고해서 사례지 핸드북 보면은 요지가 뭔지는 이해가 될 테니까 짧게 해놔서 그렇게 판례의 태도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또 좋은 질문 줬는데요. 제 사례지 핸드북을 보면은 판례가 이제 5줄이면 2줄은 제가 판례의 태도에 넣고 3줄은 검토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판례의 원문이 검토하고 판례의 태도를 합치면 판례 원문이 되는 건데, 이제 이 친구 질문이 판례의 태도가 짧고 그래서 원문이 1차 때부터 했던 게 익숙해서 봤더니 검토에 있더라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셔서 판례노트 핸드북을 보다가 판례의 태도를 쓰면 어떡하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질문 준 것 같은데, 논술의 핵심이 검토거든요. 논술이라는 것은 판사와 국회의원이 만든 결과물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가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석이라고 하는데 타당하다 부당하다 치는 게 논술의 취지여서 검토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판결문을 사실은 판례의 태도에 다 쓰고 검토는 내 의견을 쓰는 게 맞지, 그게 정석인데 그거는 박사 코스야. 그거는 단기 합격이 좀 어려워요. 내가 다 스터디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단기에 60점을 원합니다. 오리지널 뭐 100점이 아니고요. 2년 안에 60점 원해요. 기득 안에 60점. 그래서 기득 안에 60점에 최적화된 거를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게 판례 원문을 판례의 태도의 정답 위주로 갖춰놓고 판결문에 써 있는 걸 검토에 넣었어요. 원래 검토는 내 견해를 써야 되는데 판결문 견해를 썼어요. 그게 60점을 위한 단기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검토는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박사 코스는 아니기 때문에 100점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 뚜렷해야 행동이 분명해지는데 60점만 받아도 거의 특허 1등이거든요. 나는 60점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 GS 해설을 보게 되면은
이제 판례가 되게 긴데 아 그거는 그 이제 정도까지는 아니죠. 요구가 되는 건 아닌데. 그렇지. 그것 교수님께서는 때문에 약간, 16페이지 기준으로 해설을 주시진 않아요. 아. 특강에서도 그렇고 그냥 논문 하듯이 판례를 긁어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의 평석을 붙이고 우리 오리지널 논문처럼 주시기 때문에 답안지용으로는 다시 그 편집이 필요해요. 재편집한 게 이제 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16페이지로 맞춰놓은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전혀 네. 없는 거죠. 네.